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윤아입니다. 자, 유니브 클래스에서 생기부 관련 영상이 올라가면은 저는 이렇게 활동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안 써주세요. 혹은 이렇게 활동했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부에 좀 잘 기재가 될까요? 이런 정말 댓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유니브 클래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생기부를 직접 메이킹하셨던 전직 교사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활동을 선생님이 잘 써줄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준비한 학생들의 학생부가 잘 기재가 되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한 20여 년간 교사로 근무를 했고요. 학생부 기재하는 강사로 활동을 많이 했고 입학사정관 의무연수 강사도 4, 5년간 해왔습니다.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분들 연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연수 때 모시는 스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정말 유니브 클래스에서도 참 모시기 힘든 선생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 뵙게 되어서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사정관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의 생기부를 잘 써주시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적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생기부 좋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마 사정관님도 평가하시다 보면 이 아이는 이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나 보다라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학생부들이 맞아요. 때때로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학생부를 보면 대부분 교사들이 학업 태도에 대한 극찬을 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이들은 때때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하는 얘기에 집중하느라 본인의 학업 태도에 대한 어필을 잘 하지 못하거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대한 기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의 내용이라든가 질적 수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태도에 대한 기재에도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태도는 수업 태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문에 임하는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좋은 학생들의 학생부가 잘 기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학업 태도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학업 태도가 좀 좋게 서술된 그런 생기부 혹시 예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학업 태도에 대한 기재는 생각보다 약간 진부할 때도 많아요. 말 그대로 태도에 대한 거니까 필기를 잘하는 학생이다라든가 발표를 가장 많이 한 학생이라든가 질문을 하기를 즐기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때때로는 진부해 보이지만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해줘서 그 학생의 특징이자 장점이라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상당히 좋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교사로 하여금 수업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모범적인 학생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문구도 이제 대학에서 받아온 문구였는데 저는 이렇게는 써준 적이 한 번도 없긴 해요. 교직 생활을 걸어야 되나 싶긴 한데 그쵸. 얼마나 이쁘면 이렇게 써줬을 거냐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선생님들도 아무한테나 이런 말을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정말 태도에는 왜곡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활동에 임하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필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사가 학업 태도가 좋다고 써주신 학생의 생기부는 입학사정관은 이걸 얼마나 믿고 평가를 하시는 편인가요? 당연히 생기부 같은 경우는 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평가를 하죠. 진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선생님이 너무 예뻐했구나.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류 평가할 때 이 친구 면접에서 너무 만나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1단계 합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서술어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나열시 생기부 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열식이라는 건 활동만 나열해도 나열식이죠. 그렇지만 사정관인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냥 하였음, 뭐 발표함, 활동함 이것도 저는 사실 나열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훌륭함, 우수함, 뛰어남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 서술어들이 키워드로 좀 잘 기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한테 이렇게 우수함, 훌륭함 뭐 이런 서술어들을 기재 해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하게도 잘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써주겠죠. 그쵸. 근데 이제 네. 잘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교과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평가 기준이나 교사의 의도를 알고 수행을 한 친구들을 우선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데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그런 역량이 보일 때 교사가 이제 그런 기술을 해줄 때가 있죠. 근데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하나의 꿀팁은 그러니까 자기평가서를 교사들이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평가서를 받으면 사실 한 25명
중에 22명은 자기평가서 글이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차라리 안 보고 쓰는 게 빠르겠다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게 학생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학생들도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뭐를 것 같아. 어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교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안 좋은 예시를 보면 서술어 위주로 보면 뭐 생성함, 탐구함, 파괴됨, 치료제임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보고서 내용을 재요약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쓰면 교사 입장에서는 써줄 말이 없어요. 이건 이미 또 수행평가 내용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자기평가서를 써오는데 본인의 과학적 사고력이 탁월하대요. 본인이 셀프로 네. 이제 평가를 해서 전교에 한두 명 있어요. 인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남이라고 본인이 써오면 네. 선생님 입장에서 그 평가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냐라고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못 써도 이런 역량을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어필하면 마무리가 아마 잘 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500명, 600명 수업을 들어가다 보면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학업 태도와 성실도에 대한 어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집중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수업을 들었다라고 선생님한테 어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 이 친구는 내가 간과했는데 정말 내 수업 이렇게 들었지? 라고 하면 태도에 대한 서술을 아마 해주실 거고, 그리고 활동 내용은 양을 적게, 왜냐면 수행평가 보고서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적절히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대신에 과제 수행에서 본인의 노력을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무리 멘트에서도 뭐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든가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심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을 근거를 들어서 서술해주면 교사가 교사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술해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행평가의 내용까지 좋았다면 아, 이 아이는 자기 활동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애구나 라는 그쵸. 판단이 드니까 맞아요. 역량에 대한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밖에 없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가할 때도 사정관한테 본인이 배운 지식을 자꾸 알려줘. 맞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학생의 역량을 통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인은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평가할 때는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맞아요. 받을 수 없다. 학생부는 교사가 써주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애초에 교사와 학생이 같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수행평가 주제를 잘못 잡으면 애초에 좋은 기재가 어렵고, 또 아까처럼 활동 내용만 적으면 본인이 역량이 있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술의 주체는 교사인 게 맞지만 수행평가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자기평가서까지의 과정을 학생이 잘 디자인하면 누구나 자기 학생부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평가서를 모든 학교가 다 쓰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있는 학교는 이걸 적극 활용할 수가 있는데 또 없는 학교 혹은 또 없는 과목들 선생님마다 이것도 또 편차가 있더라고요.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자기평가서를 안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쓰는 게 더 빠르니까. 아, 네. 저는 우선 국어과기도 하고 국어교사시니까 또. 그래서 안 받았는데 네네. 대신에 어필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인정이 되면 좀 추가를 해주기는 했고, 자기평가서를 저는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까 같은 역량 기재가 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기평가서에 해당하는 아까 내용을 수행평가 마지막 단에 학생이 넣어서 수행평가를 마무리하면 수행평가 전체를 읽지 않아도 마지막에 요약된 부분만 보면 그렇죠. 무슨 활동을 했고 이게 알 수 있으니까. 교사한테 좋은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 맞아요. 그러면 자기평가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저는 수행평가로 어필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탐구 보고서 쓸 때 가급적이면 밑에 한 500자 정도 간단하게 본인의 역량 키워드, 본인의 했던 활동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서 내면 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근데 그게 보고서의 내용으로 가득 차지 않게. 그런데 때때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기평가서 내가 써왔으니까 이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제 수업 시간에 그 친구는 거의 잠만 잔 친구예요. 라고 할 때 그 친구의 역량을 내가 써줘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아니면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더라도 그런 식으로 매너 없이 제 영역을 침범하는 건 네.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은 그쵸.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내 활동의 기술의 주체는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사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갈 친구들은 교무실 가서 친하게 지내라. 네. 항상 그 이야기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선생님한테 소리내서 인사해주는 친구도 귀하거든요. 아, 그래요? 끝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귀해요.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주 많진 않아요. 자,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네.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교무실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선생님이 바빠 죽겠어도 본인의 교과와 관련해서 책 추천해달라고 찾아오는 친구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자기 교과를 좋아하는 친구를 제일 좋아하죠.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하게 지내시면 사실은 반 이상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네. 그러면 이제 생기부 탐구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생기부 주제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1, 2학년 때 잡은 주제를 3학년 때 연계해서 심화하고자 할 때 어떤 주제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1, 2학년 학생부를 진단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3학년 때 뭘 해야 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1, 2학년 때 내가 했던 활동들을 역량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혹시 3학년 때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확장을 저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새롭게 배우는 부분들을 확장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결국엔 같은 생각인데요. 준비한 말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이걸 보고 한 건 아닌데. 네. 우선 1, 2학년 학생부를 분석하는 게 먼저.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분석의 틀이나 분석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팁을 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나오는 가이드북 열심히 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학과목이나 전공 분야가 나와 있으면 뭐 유전학이라든가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이런 전공 분야들이 가이드북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 2학년 때 했던 수행평가 및 뭐 창체활동, 독서활동 다 그 전공 영역별로 카운팅을 해보라고 시켜요. 그러면 네. 내가 탐구하지 않은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쏠리진 있는 않고, 맞아요. 모습이 나오기도 네, 해서 저는 넓은 범위에서 좁혀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1, 2학년 때 너무 좁혀져 있으면 3학년 때 다시 한번 넓혀보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내지는 전혀 다루지 않은 주제인데 다룰 만한 주제가 있다면 그걸 분석해서 3학년 때 마무리 활동으로 하라고 많이 얘기해 주는 편입니다. 예전에 이거 분석을 잘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본인은 본인 학생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코비드 때 관련 탐구를 22번 했대요. 그러니까 언급이 키워드로. 네네. 그래서 특정 대학에 넣었어요. 만약에 사정관님 입장이면 그 학생부 좋게 보시겠어요? 안 좋게 보시겠어요? 그게 좋은 학생부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 서류 탈락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분야의 완전 전문가라고 본인을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그 주제만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학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생명과학과가. 네. 그래서 대학에서 원하는 주제를 알려면 저는 그래서 가이드북이라든가 전공 교과목들을 잘 알고 주제 탐구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좀 팁을 드리면은 이제 후속 탐구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상위권 대학 트렌드 본인 계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들도 많이 보잖아요. 모든 학문이 결국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독서라든지 이런 연계 활동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제 주제를 잡은 이후에 보통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학생부가 기재되는 과정과도 유사한 것 같고 저는 대학의 사정관님들이 문구를 평가하는 과정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라는 건 평가자를 고려한 글쓰기가 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맨날 그 이야기하고 제발 평가자 관점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애들은 다 자기 만족으로 맞아요.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주제 탐구 활동이라든가 독서 기반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저는 평가자의 관점을 고려할 때라면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후속 활동 이런 식으로 약간 전반적인 개요를 잡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가 그런 방식으로 학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도 가장 좀 보기 좋은 글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사정관님도 그런 형태로 쓰여진 학생부가 읽기가 좀 더 편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좋은 학생부는 뭐냐라고 하면은 잘 읽히는 학생부, 술술술 읽히는 학생부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잘 읽히고 평가할 때도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8 대입을 치르는 고1 학생들은 학생부 기재 요령도 바뀌었는데요. 고1 학생들의 생기부 전략은 이전과 많이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그쵸. 달라질 것 같아요. 큰 틀에서의 본질은 뭐 비슷하겠지만 근데 이제 대입 전형 자료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과목별 세특이 기존에는 저희가 1년 단위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8에서는 학기별로 마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기별 이제 세특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기재를 수정할 때 네. 학기를 전환시켜서 기재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아, 1학기로 그렇구나. 돌려서 어머. 나이스를. 근데 네네. 이제 그게 안 돼요. 아, 그럼 학기에 다 학기 마무리가 돼요? 마감이에요. 끝이에요. 그렇구나. 그걸 꼭 생각하셔서 특히 1학년 학생은
보면 학생부가 뭔지도 모르고 학종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1학기에 마감을 우선 해야 되니까 네. 학교에서 하는 진로 수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열심히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관점이 어떤지를 좀 잘 알고 대비하면 그런 걸 모르고 대비하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잘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입 전형 자료가 변했고 세특 기재량이 2배 이상 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수행평가의 중요성도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주제를 잡는 법, 탐구보고서 쓰는 법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교과서와 입학처에서 보는 가이드북 그리고 더하기 과목별 핵심 능력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좀 평가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전직 교사이신 박전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끝으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 학교는 학생부를 잘 안 써줘요. 내지는 맞아요. 이런 말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학교에서 학생부를 볼 때도 대부분 학생부가 아주 좋진 않은데 몇몇 아주 좋은 학생부 보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너는 어떻게 했길래 학생부가 이렇게 좋아진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내지는 설명회, 강연회 이런 거 듣고 지금 말하는 이런 키워드를 의식하고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은 같은 학교 안에서도 좋은 학생부 만들어내는 애가 있어요. 물론 교사마다 기재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문장력이라든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학생부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독서의 질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학생부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즐겁게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